네, 안녕하십니까. 제15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거를 위한 2차 합동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전과 같이 사회를 맡고 있는 부위원장 심홍석 프로입니다. 1차 유세 때 했던 내용들을 다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요. 바로 합동 유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과 같이 기호 1번부터 이번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후보의 유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5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강석진입니다. 근본 2차 합동 유세에는 저희 공약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의 변화에 관한 공약 중 지부운영 제35조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부운영 규정 개정이 조합원들의 협의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규정상 대의원회 승인 또는 총회 의결 및 총투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합니다. 네, 해당 공약은 저 기호 1번 스스로와의 약속인과 동시에 조합원과의 약속이라 생각됩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대의원의 승인을 통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 개정이 가능한 규정이라도 임금 또는 복지 등 조합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 또는 조합원 총투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의 변화에 관한 공약 중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 유지 재검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급단체는 만약 보험의 성격인데 연명비 납부 거부로 인해 불이익은 없는지, 저희가 해당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의 행포로 고통받는 현장 조합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상급단체 연명비 납입을 위행과 동시에 그간 건설노조가 저희 조합원들에게 저질렀던 행위 등을 증거 자료로 하여 재개발 대책 촉구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합원들이 건설노조로부터 핍박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연명비 납입을 위해 하고자 함은 최소한 현장 조합원의 처우 개선 및 최소한 저희 조합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업 간 고충을 공유할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유대 또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기업 노조의 관계는 유지함으로써 직접적인 조합에 도움이 되는 활동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저희 복지 공약 중 겸직수당 지급과 관련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겸직수당은 인사명령 기준으로만 지급이 되는데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도 좀 확대해달라.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이나 실적 업무에 추가 업무가 발생이 대하여 별도의 조직 구성 없이 각 기존 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잡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겸직과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겸직수당 지급에 대한 확대를 통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겸직수당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겸직할 또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겸직할 경우 현장 거리 등으로 인해 실제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겸직수당 30만 원을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지 않도록 현장 투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겸직을 진행하고 계신 조합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 공약을 내게 되었고요. 향후 정규직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겸직 자체를 없애는 방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 그 복지 공약 중 가정에 대한 상여금 50% 추가 지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여금 50% 추가 지급은 혈청으로 가능한가? 저희가 제시한 상여 50% 추가 재원은 올해 그 임금 인상 기준에서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 해당되는 10억 정도 발생합니다. 저희는 최소한 과거 성과 수준의 이상의 조합 상여금 50% 추가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게 됐습니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모든 공약의 진행 현상을 조합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협의 과정과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열심히 뛰겠지만
혹시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비판 무릎 꿇고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70%라고 선언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헛된 공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공약을 의지와 각오로 믿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희 복지공약 중 정년퇴직자 유급휴가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장 조합원의 경우 퇴직 전 유급휴가를 받으면 퇴직금 차이 난다. 맞습니다. 해당 휴가 제도를 모든 정년퇴직 예정 조합원들께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자율적 사용을 전제로 도입하겠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퇴직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퇴직하는 것과 본사에서 퇴직하는 건 약 30년 일하셨을 때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회사와 단협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고 향후 이런 보완상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저희 공약 중 팀 현장 단위 자체 포상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 자체로 가능한 건지 예산 등의 문제는 함께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해당 공약은 초기부터 좀 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협의를 통한 시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서 노동조합의 소규모 예산을 통해 먼저 시작하고 긍정적 효과와 조합원 만족도가 높다면은 회사 협의를 통해 보상 제도를 좀 확대하고 횟수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포상자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나눠 먹기식이 되는지 아닐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상자 선발은 팀 또는 현장의 자체 운영에 맡기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현장 내 업무나 책임이 몰려서 같은 팀 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낸 조합원에게 작게나마 동기부여 또는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위함입니다. 이런 통해 한일만에 좀 끈끈한 유대감을 고치시고자 하는 작은 방안입니다. 올바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행복한 일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저희 공약 중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 주도적으로 설계자하는 성과 보상 제도는?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의 성과 보상제에 대한 기조는 더 많은 노력과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더 많이 보상을 주어야 한답니다. 회사나 새로운 인사제도 평가제도를 실시하였죠. 하지만 이 인사평가제도와 보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년에 그렇던 것처럼 아마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저쪽에서 회사에 제안할지는 모르지만 같은 제도로 올 수도 있고 다른 제도로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먼저 올해 시작되는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평가 제도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검토 및 검증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하시는 D등급 양산의 방지는 등의 보완 장치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공정한 평가가 기반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노력과 성과를 달성한 직원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4년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고성과자에게 기본급을 인상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다수 조합원이 80%, 70에서 80% 해당되는 B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대다수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본다고 생각하여 저는 일회성의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면 어떨까 감히 제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드려야겠죠. 듣고 나서 회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관련하여 저희 공약 중 조합원의 경영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합에서 경영진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맞습니다. 사실상 노동조합 자체가 실시한 경영진 평가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다 해도 경영진에 대한 인사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오판, 그 경영진의 말, 행동, 판단 등이
여기 조합원, 저희 직원 600명이 다 보고 있다. 최소한의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행동과 판단, 말을 할 때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일 뿐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경영진의 평가 방식은 어떻게 진행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경영진 평가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인사평가 제도와는 좀 다른 형식의 설문조사 형식이 될 겁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단순 비방 등으로 인해 우리의 목소리가 과장되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질의 내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도 운영에 따라서 인사평가 제도와 비슷하게 구축하여 보다 조합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에서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저희 공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먼저 메일로 보내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조합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목요일은 선거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조합원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대 노동조합 선거 기호 1번 사무국장 후보 유동우입니다. 지난 1차 합동 유세에 이어 저희 근본 2차 합동 유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준비한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지난 3주간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공약보다도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해서 공약 이외에도 저희에게 들려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수당들이 급여로 포함되면서 세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라는 복지제도로 여러 수당들이 지급되는데 특히 장기 근속 포상의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포상으로 받은 금이나 상품권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된다고 하십니다. 이로 인해 본래 취지인 포상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과거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서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급여로 반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2년 전 회사와 처음 논의를 하긴 했는데 아쉽게도 적용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회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을 현금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소가 아파트로 제공되다 보니 숙소에서도 직원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직원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방식으로 체류비 혹은 숙소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50에서 7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해당 비용으로 본인이 원하는 숙소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은 특히나 젊은 연령대의 조합원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저희 노동조합의 주축이 되실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운영 지침의 숙소 운영 규정 개선 등 운영상 효율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서 진행을 해보고 보증금에 대한 문제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조합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대비 본사의 인력이 너무 많아서 현장 업무가 과도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우 본사 대비 현장 인력비가 약 40대 60% 수준입니다. 당사 사업 구조가 대부분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감안할 때 현장 인력비가 적은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본사의 조직이 많아지고 역할이 많아지면서 현장에서는 현장 자체 업무와 본사에 대응해야 되는 업무가 필연적으로 많아져 왔습니다. 또한 본사의 인력이 많다 보니 여러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서 위주로 본사를 구성하고 본사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서 현장 인력비를 높일 수 있다면 현장 내 정규직 비율 상승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일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사에서 최근 실시한 인사평가 제도에 대한 우리 기어 1번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가 제도 내용은 24년도 성과보상제 때 설계했던 제도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과 평가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피평가자가 먼저 평가자와 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여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마치 평가에 대한 책임을 피평가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도는 잘 설계되었으니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조합원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인사평가 제도가 설계되더라도 평가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평가를 실시한다면 피평가자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제도의 운영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평가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인사평가 제도 역시 제도 자체의 불합리함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반드시 검증하고 이로 인해 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 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현장 식대로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며 전체 금액도 너무 적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식대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현재 현장 식대 36만 원에서 비과세분을 제외한 16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조합원들께서 수령하신 식대는 31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맞습니다. 또한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다 보니 연봉이 많이 책정된 것처럼 오해가 생겨 현장에서 계약직들을 채용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대를 현물 제공한다거나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원화된 현장 식대 운영 방식을 검토해보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조합원의 식대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기호 1번 후보가 생각하는 프리라이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프리라이더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조합원끼리의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프리라이더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끝나거나 회사의 조직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직이 없어서 본사에 대기하시는 조합원은 프리라이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전 현장이나 팀에서는 A등급을 받으시던 조합원께서 조직 이동 후 D등급을 받았다면 이분들의 역량이 D등급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객관적 자료로 업무 태만 입증되며 다면평가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성과자는 프리라이더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규직이 대다수였던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조합원들의 역량 부족 또한 다 같이 보듬어갈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현장의 업무가 흘러넘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프리라이더로 인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조합도 그저 내버려둘 뿐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직무 전환 및 교육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함께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너무 공격적으로 변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피력이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홈페이지 개편 공약이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익명성에 기대해 그저 서로 시비 걸고 싸우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조합이 전해야 하는 이야기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들 차원에서 익명 게시판을 없애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유 게시판, 의견 수렴을 위한 노조의 신문고 같은 것들, 조합 전임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Q&A 항목 등 목적에 맞는 기능들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쉽고 빠르게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들고 나온 공약은 저희의 생각의 색깔일 뿐 그 부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의 공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에 치러질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저희에게 여러분을 위해 발로 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번 후보자의 연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2번 후보의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호 2번 사무국장 후보 유선우입니다. 유세 기간 동안 현장 본사 조합원분들의 귀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 우리를 만들고 현재의 노력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즉, 과거를 무시하거나 현재에만 안주한다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도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과거의 밑그림이 없다면 현재의 붓질은 엉성하고 미래의 완성된 그림은 허무할 수밖에 없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현재의 노력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됩니다. 그렇듯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곧 노동자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의 결과가 현재 한라노동조합의 35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건설업 상황과 노동시장은 건설업과 노동법을 비롯한 인사, 재무, 회계 등 관련 업무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습득 및 연대, 노동조합의 기민한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의 일터를 안정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맞춰 조합원의 이해 및 요구사항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세대 및 직군, 성별 등 많은 사항들을 고려한 세심한 노동조합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유선주는 노동조합의 외적, 내적 성장을 가져올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노동조합 운영과 기획 업무, 노사 교섭, 조합원 관리, 조직 관리,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정, 모바일 버전 구축, 노동조합 업무 개선, 내부 네트워크 등 실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의 A부터 Z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저지, 권고사직 대응,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그동안의 임금 및 단체 교섭에서 꾸준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 유선주는 노동조합이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건설, 노동, 정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잘 결합하여 대체불가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유선주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감이 있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노동조합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재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는 후보의 차이의 결과는 여기에 계시는 조합원 분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내가 빛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을 빛나게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노동조합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는 쉽지만 위상을 유지하기도 올리기도 힘든 조직입니다. 진정성 있는 준비된 박종훈 위원장 후보와 건강하고 단단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이젠 총무계부장이 아닌 사무국장으로서 조합원들 앞에 앞장서겠습니다. 저 유선주 어떤 집행부의 사무국장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칙이고 기준이다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를 인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박종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부운영 규정 제35조 임기 및 보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발의자로서 당시 상황과 개정 사유를 조합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지부운영 제35조 임기 및 보선은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5명, 사무국장, 회계감사 2명, 대의원, 의장, 부의장, 간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당시 집행부 구성 시 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연임 제한으로 부위원장조차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임 제한의 규정이 있었다면 지금도 임원의 선임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기피 현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운영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존립마저 위협받는다 판단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사무국장 동반 출마로 개정하였습니다. 연임의 제한의 규정이 있었다면 기호 1번 강석진 위원장 후보는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임원 이해를 영입하셨고 기호 1번 유동우 사무국장 후보께서도 대의원 간사 및 부의장을 임원 이해 역임하셨습니다. 15대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에 출마의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재 이 자리에서 유세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마자 중 단 한 사람 기호 2번 유성주 사무국장 후보만 출마의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규정 개정은 노동조합을 유지, 발전, 계승하고 보다 열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임원, 간부 육성과 정통성 계승의 취지로 변경되었음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5대 집행부는 사측의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측의 성과보상제 도입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설명회를 멈추고 노사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제도의 맹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제외한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이게 전부다 만들어 가겠다는 의사표현은 제도의 도입에 준비도 되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 등급 D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제도 도입의 취지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사측은 임금 교섭 인상분에 대한 D등급은 주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사평가의 개편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적, 성과의 측정 방법, 평가자의 문제점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감안하고 복지, 승진, 퇴직, 교육, 저성과자 관리, 그리고 과세 등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제도 설계를 하여야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는 되었는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질 제도가 아닙니다. 대우건설도 무려 2년간 노사협의를 거쳐 신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끝났다고 성과급 도입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세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신인사 제도로 하여 인사평가 제도 교육을 진행했고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에서 대표이사는 도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분명 25년 또다시 도입하고자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합의를 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런 역할 없이 합의해야 합니까?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력 있는 위원장, 사무국장, 집행부가 없으면 불이익 변경 사항이 있어도 허들조차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노사 협의도 없이 합의할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장단점 설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합원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측과 합의하는 무능한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노노 갈등, 이직 사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5대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가 중요합니다. 성과 보상제의 숨은 진실은 어떠할까? 조합원들은 임금을 더 받는 제도라고 주장하십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니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SA 비중이 27%, BCD의 비중이 73%입니다. 표가 안 보이시는 그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봐서 링크 건 걸 여시면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S를 받는다는 극단적 분석을 해보면 임금의 차이가 S인 경우는 645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BCD의 경우는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S 부분들은 645만 원의 임금 상승이 있지만 73%에 해당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단 한 푼도 임금 인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73% 423명 이상의 임금 인상도 없고 결국에 진급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노노 갈등으로 인하여 기업 문화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동결을 주장할 것이고 재원이 약 5억 규모로 SA에만 더 주는 제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는 없지만 도입의 조건이 더 이상 동결은 없다. 거기에 호봉 상한제의 장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사측은 성과 보상제건 연봉제건 제도가 안착하고 나면 인상 없이 일회성 성과급 배분을 할 것입니다. 물론 경영성과가 발생해야 성과급도 발생합니다. 즉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전사 성과를 분부별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다시 팀별 현장별로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한 인사평가로 개별적 성과급을 지급할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입히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흔히 시장에 떠도는 성과 연봉제 설계가 됩니다. 거기에 호봉제도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후보의 공약 중 기본급 및 수당 간소화를 통해 호봉제를 지키려 합니다. 회사가 호봉제 폐지를 거론한다면 대응 방안으로 통상임금의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주장합니다. 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사측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 운영이 흔들리고 있고 시급한 곳은 건축 현장입니다. 건축 현장의 정규직은 52%입니다. 거기에 공사팀 정규직 비율은 그보다 낮거나 제로인 현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장 인력 구조를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력 운영 개선, 기본급 및 수당 개선,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 도입, 본 후보의 약속이 바로 유기적 연관관계로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조합원 앞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는 희망퇴직 및 임금 피크제 저지, 52시간 근로시간제,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유용 근로제 도입 등 여러 제도 도입 시마다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간 학습하였고 설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제도는 우리의 제도로 안착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측의 인사정책으로 진행한 공고사직, 비정규직 양산, 유엔령, 신입사원 미채용, 잦은 임금 동결이 과연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후보는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너무 오래 해먹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그만큼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역량이 있다는 검증입니다. 타 노동조합도 역량 있는 위원장이 노동조합에 더 발전을 시키고 있고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진급도 2차례 누락됐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도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현업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장을 하겠습니까? 팀장을 하겠습니까? 다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팔라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조합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현장을 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차례 공고사직 때마다 주장했던 정년퇴직을 만들고 싶고 제 손으로 정년퇴직자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모시고 함께 퇴임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제도의 도입 마무리 진짜 하고 싶네요. 그동안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하며 조금이라도 조합원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번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는 해서도 안 됩니다. 조합원 앞에 설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사측은 기호위원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성과급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도입을 원할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공고사직 반대 피켓을 들며 두려웠습니다. 노동조합 최초의 교섭 결렬도 두려웠습니다. 조합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신념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념은 조합원이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종흠 유선주 끝까지 조합원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까지 해서 합동유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장이 아니도 여기 말고도 뭐 유튜브나 이쪽으로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를 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지금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선관위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 사항을 조금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문영주 조합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겁니다. 양 후보께 다 질문을 드릴 거고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후보 모두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인 평가 방법 결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현재 회사의 인사평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후보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1번부터 답변.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예. 정해졌으니까 문영주 조합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 Q&A 상명에서도 간략하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제도를 설계해도 평가자, 피평가자의 개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저희 현재 지금 평가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거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간격을 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이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 그리고 조합원 의견, 구조적 문제 해결, 이게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새로 설계해도 당연히 피평가자와 평가자의 궤는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현재 제도 설계된 거는
반드시 검증을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인사평가제도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조직을 운영하면서 리더들이 평가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저는 평가의 방식은 평가라는 건 역량을 향상하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하길 바라고요. 그럼 보상에 대한 차원은 포상이란 제도가 우선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적 포상도 있겠고 단위적, 조직별 포상도 있겠고 물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변경전에 있었던 제도는 역량을 향상하자는 과정에서 저는 그 제도가 더 활용되고 한편으로는 보상이라는 포상이라는 제도, 보상 차원에서는 그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검토를 하고 그게 양분화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회사가 갖고 있는 평가 제도는 SA, BC들 나눠서 서로 약간씩 급여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우리는 되게 온실 속에 커서 이 평가 제도가 잘 녹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자들이 관대함들이 있어서 D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D가 나오지 않는 제도를 왜 하냐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파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그 다음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양분화돼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좀 있으실까요?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기호 2번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15대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지만 다시 14대로 돌아가서 14대 전임자로서 그때 내걸었던 공약 중 우리가 성공한 것보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 왜 못했는지 그러면은 15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소통하는 노동조합과 열린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기 세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21가지 중에 7가지가 된 것 같아요. 답변 여기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약을 세세하게 이제 솔직하게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지만 수량적으로는 21가지 중에 7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하는 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도 있었고요. 조합원하고 소통의 방식이 크게 간담회를 통한 소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통한 소통이 있었겠죠. 간담회를 통한 거는 상반기 때는 대부분 도시락 간담회 증연에서 했고 하반기 때는 주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좀 추구했고요. 좀 부족하지만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회의록부터 회의란 내용들 각종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좀 알려주는데 그거는 제 공약에 나온 것처럼 소통을 잘 못했다고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15대에서는 그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세세하게 죄송한데 저쪽 칠판에 책상 옆에 있는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네, 이렇습니다. 예. 기호 1번에도 여쭤보겠습니다. 14대 때 공약을 거셨던 행복한 노동조합,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거셨는데 약 한 11가지 그런 공약을 거셨어요. 그에 대한 하지 못했던, 잘했던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드렸던 답변은 지금 기호 2번 후보가 위원장님 계시고 제가 사무국장 전임자로 있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죠.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었고 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 공과 같이 책임을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호 2번 후보도 말씀하셨듯이 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다시 바꿔보자 이렇게 좀 변화에 대해서
공약을 좀 걸게 됐고요. 좀 더 소통을 이런 식으로 제가 공약 내온 것 중에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소통하고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가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죄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양분 삼아 다시 나아가야 저희 조합이 또 좀 바뀌고 발전하는 모습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출마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14대 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이렇게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합동 유세를 마치도록 하기 전에 혹시라도 지금 생각이 안 나시거나 혹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조합 지금 선관위원회로 직접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받아서 회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이제 합동 유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추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일은 이제 모의 투표 날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접속하셔서 한 번씩 테스트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투표는 11월 21일 날에 진행되니까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